예, 처음 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표자 지질 CNT의 안종석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이 소재는 종이 하니콤 보드라고 합니다. 소재 자체가 골판지하고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소재인데 이걸로 참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하니콤과 사귀게 돼서 매일매일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30분 정도 이 하니콤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 한번 같이 빠져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이 하니콤 보드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또 활용된 예들을 한번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그게 장난지까지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하니콤 보드라는 게 지금 그 골판지랑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골판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위의 표면지와 아래 표면지,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골심지라고 하는 그 물결 모양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하니콤 보드는 똑같은 소재인데 물결무늬 소재만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그 보드를 하니콤 보드, 종이 하니콤 보드라고 하고요. 알루미늄 하니콤 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그 물결무늬 모양이 있는 걸 골심지라고 하는데 하니콤은 코어라고 그 벌집 모양인 것들을 코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골판지는 상대적으로 좀 얇은 종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니콤 보드는 골판지 소재이긴 한데 좀 가급적 좀 좋은 종이하고 두꺼운 종이를 써서 좀 더 큰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표면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골판지에서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콤으로 만든 소재는 다 두꺼운 종이의 골판지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표면지는 조금 더 좋은 종이들을 쓰고 중간에 들어가는 코어는 조금 더 재생 비율이 높고 품질이 좀 낮은 그런 그 재생지를 쓰고 있고요. 100% 다 재생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환경 소재다라고 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그 종류의 종이를 가지고 종이 하니콤 보드를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코어 생산 라인하고 그 하니콤 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여기 그 원지가 이렇게 롤로 담겨져 있는데 이건 골판지 원지하고 같은 거고요. 100%다 재생용지고 그게 두 장이 이렇게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해서 두 장이 이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코어를 만드는 핵심 기계인데요. 두 장의 종이를 제가 만약에 6mm짜리 두께의 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6mm 간격으로 자르는 거고요. 90mm짜리 두께의 코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90mm 간격으로 종이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위아래 두 장을 이렇게 놓고 위아래 안에 이제 코어가 셀 크기가 있는데요. 촘촘하게 그 셀을 만들고 싶으면 풀을 촘촘하게 붙이고요. 넓지 좀 셀 크기를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넓은 간격으로 풀을 붙이면 셀 자체가 이제 크기를 조절을 크고 작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장이 그대로 붙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이 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게 이제 접착이 이제 완료가 돼서 위로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제일산업이라는 곳에서 이 보드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한대로 끊임없이 나오는 엔들리스 타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유일하다.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몇 군데 좀 만드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엔드리스 타입 말고는 이제 스틱 타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스틱 형태로 이 코어를 보관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드를 만들 때 그 스틱 타입을 다시 또 붙여서 또 연장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엔드리스 타입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의 모습을 보시면 한쪽이 붙고 한쪽이 붙고 그 다음 쪽은 또 중간에 이렇게 붙는 타입으로 돼 있었는데 아까 종이가 코어 만들 때 2장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어떻게 이게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요, 이 코어를 이렇게 그 천을 원단이 나오면 원단을 보관하듯이 이렇게 좌우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가 이만큼 되면은 강제적으로 이걸 이제 커팅을 해서 코어를 이런 4개에다가 보관을 해서 실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완성된 코어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코어가 그 볼판지의 그 볼심지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의 표면지, 아래 표면지를 라이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보드를 만들 때는 보드와 이 코어를 합질할 때는 위로 가는 종이와 밑으로 가는 종이 사이에 이 코어를 넣고 위아래 그 사이에 이제 접착제를 넣어서 붙여서 뒤에는 이제 열판을 거쳐서 건조를 빨리 해서 보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보드를 원하는 규격으로 적당히 이제 밴드 나이프라고 자동 칼로 원하는 규격으로 어느 정도는 잘라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가 생산이 되면 무한정으로 나올 수 있기는 하는데 그걸 운송을 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규격으로 커팅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의 규격을 일단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규격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 이 폭은 종이의 폭이 한정이 돼 있어서 지금 제일산업처는 1350폭이 돼 있고요. 길이는 무한대로 돼 있는데 원하는 대로 이제 커팅을 해서 쓰고 있고, 수입산 보드는 1600폭, 1600폭까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리보드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그 업체가 들어있다가 제일산업의 영향력이 밀려가지고 이제 사업 철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1600폭짜리는 이제 좀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또 모 기업에서 1600폭짜리 올 8월부터 생산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되게 저렴한 금액에 그 수입보드에 비해서 제일산업에서 나온 게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수준으로 1600폭까지 저희들이 보드를 공급받아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폭은 그렇고 길이는 보통 48 합판이라고 하는 규격으로 이제 합판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게 2440mm인데 그거를 대비해서 2500폭하고 또 이 하니콤 보드는 무한정 갈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3m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3100 사이즈 2가지 정도로 해서 제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 광고물 제작 분야에서는 이 2가지를 기성품적으로 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고객님들이 원하는 규격으로 다 주문 제작 사이즈로 만들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두께는 얇게는 6.5T에서부터 두께는 90T까지 있는데요. 제가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게 그 16T짜리이고요. 그게 지금 광고물 쪽에서 수입보드도 그렇고 유통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이거 지게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종이 팔레트를 사용할 때 쓰는 이게 지게차 발이 같이 걸리지 말라고 쓰는 건데, 이 위에 그 90T짜리 하니콤 보드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이 정도 두께까지 쓸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셀 간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셀 간격은 그 용도에 따라서 좁게도 쓸 수 있고 넓게도 쓸 수 있는데, 현재 그 저희 광고물 쪽으로는 그 10셀짜리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다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완충제를 써야 되는 것들은 너무 촘촘하면 너무 강해서 얘가 구겨지지가 않으니까 구겨져야 되는 곳들에서는 좀 셀 간격이 넓은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규격으로 커팅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데 제1산업에서는 최소 주문량을 2.5톤 한 대분 정도를 주문하면 주문 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하로는 거의 주문을 안 받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소재로 조금씩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단가는 아까 종이질이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급질을 사용했을 때는 적게는 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그리고 좀 고급 저희가 쓰고 있는 광고물용 이런 것들은 한 6,0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톤 한 대분 정도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뭐 한두 장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 10,000원 이상 이렇게 해서 그냥 소매로 판매를 할 때는 그렇게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가져가실 때 이게 3m짜리니까 1톤 차량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운임비가 더 나오는 수준이니까 예,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 다양한 뭐 화이트 종이도 있고 전에는 블랙으로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생산하지 않고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크라프트 칼라로 된 하니콤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종류의 표면 재질을 붙여서 하니콤들을 용도에 맞게끔 쓸 수가 있고요. MDF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경량 판넬로 해서 가구라든지 배관의 방문들은 다 그 안에 다 하니콤이 들어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그런 소재로 마감을 해서 하니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 합지돼가지고 은박 집착된 그런 하니콤들이 이건 양산으로 나오고 있어서 냉보온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소재 용도로도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여지껏 그 몇 년 동안 경험하면서 나름대로의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주로 처음에 나왔던 게 패키지 분야의 완충제나 그 중량물 상자, 팔레트 등으로 쓰려고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실제 하니콤보드의 한 70~80% 정도는 이 건축 분야의 그 경량 도어, 아까 말씀드린 그 문 사이에 들어가는 용도로 전체 이 하니콤 시장의 한 70% 정도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지금은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케아 가구라든지 뭐 이런데 그 DIY 하는 쪽에 그 경량으로 가볍게 택배로 이렇게 보내고, 보통 이게 가구 제가 아까 쇼핑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운송 중에 파손율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경량으로 하면 그런 파손율을 되게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DIY 그 시장에 이 하니콤보드 경량 보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쓰고 있다는 그 전시 부스 및 외대 조형물 광고물 제작 분야,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로 있고요. 기타 막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는 그런 소재입니다. 전시 부스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전시 부스에서 한 현장에서 그냥 만들고 또 패치해서. 네, 4~5년 정도 전부터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패키지 분야에서 완충제로 쓰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무거운 이게 배터리 같습니다. 그 배터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완충제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뭐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그 사이에 팔레트 사이에다가 이런 그 완충제로 집어 넣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파손을 예방하는 그런 용도로 이런 그 패드 형태로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군용 C17 수송기예요. 여기에 지금 험비 트럭들이 지금 적재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하니콤보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mm짜리 이런 쿠션감이 있고 조금 저급지고 셀 간격이 넓어서 완충 작용을 하는 이런 용도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심심하실 것 같아서 동영상 잠깐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 오버돼도 상관없나요? 아, 네.
직접 이쪽으로 납품하신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요. 사용 예를 보여드립니다. 그럼 저건 다른 업체 건가요? 미국 거겠죠. 같은 한의폼이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만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특허라는 건 아니고 일단 뭐 각자 네. 하는 한국에 지금 제일산업에서 생산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한국가. 선임이 풀리는 건 게 뭐예요? 네. 근데 그게 기계 자체가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여지껏 그냥 패드 형태만 보여드렸는데 원하는 그 기계 구조라 뭐 무거운 부속이라든지 어떤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 성형을 해서 제품이 흔들리지 않고 제품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보여드리고요. 아마 뭐 LG나 삼성의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 수출하거나 그럴 때는 다 팔레트가 종이 팔레트 형태로 이런 성형이 된 형태로 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얘기만 듣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예 그냥 완제품 프린터 같은 그 성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뭐 그 완제품의 어떤 그 완충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완충제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목상자를 대신할 그런 상자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형태가 제가 제 지인분이 의료 장비를 취급하시는 분이신데 그 목상자를 쓰고 계신 거를 제가 이런 형태로 그 넉다운 형식으로 그냥 다 분해된 상태에서 이렇게 직접 만드실 수 있도록 그냥 자재만 납품해드리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고요. 이렇게 드려야 원가도 절감이 되시고 또 작업성도 더 편하시다고 하고 보관에 또 용이하신 장점이 있어서 완성된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되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중량 박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넉다운 형식으로 드리니까 필요하실 때만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공간 효율성이 되게 좋다고 말씀하고 만들어진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종이 팔레트 형태로 사용된 예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형태로 팔레트를 만들 수 있고요. 보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일본에다가 법인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실제로 수출될 때 이렇게 컨테이너에다 상자를 넣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하니콤 보드로 그 팔레트를 만들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량물 박스 및 종이 팔레트의 장점이 어쨌든 그 플라스틱이나 목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성이 좋다라는 건 말씀하셨죠. 목재 방역이나 열처리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태 가공성이 다른 소재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공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할 때 폐기 비용을 목재 같은 경우는 또 받기도 하는데 폐기할 때 종이 박스처럼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건축 분야에서 사용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어 사이에 하니콤이 사용되고 있다는 예를 그다음에 인테리어 샵 인테리어 용에서도 인테리어 소재로 건축 소재로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디다스 매장 로드샵에 하니콤 무드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량 판넬로 이런 인테리어 건축 소재뿐만이 아니라 종이 자체 하니콤 보드로도 가구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실제 그 현대카드 본사 임시 디자인 랩에 이렇게 종이 하니콤 보드가 노출된 형태로 가구가 납품이 된 적도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케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량 판넬로 만들어서 하니콤 보드가 가구에 이용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실제 이케아에서도 하니콤 보드 생산 설비를 직접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그 광고물 제작 분야에 대해서 사용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제1산업이라는 데서 이 보드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제1산업에서 마지막 전시를 했던 2016년도 전시 아세아 시멘트 계열의 아세아 제지 계열사 제1산업이 아시아라고. 여기가 이제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윗공간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종이로도 2층 집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예를 보여주는 그 좋은 사례. 2층 방금 보신 게 이제 2층의 모습이고요. 뭐 유사하게 이제 그 전시 부스에서 사용된 예들을 그냥 사진으로 쭉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얼리 페어라고 이제 주얼리를 전시하는 전시회에서 카니콘 보드가 그대로 노출된 화이트 보드가 노출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실사 출력한 걸 합체해가지고 원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를 같이 쓸 수 있는 예를 보고 계십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 전시를 했던 2016년도 G페어라고 경기도에서 위치하는 전시회 저희 AM박스 그 전시 부스를 저희가 돌판지로 이렇게 완구, 성 모양의 완구를 만들어서 이 완구를 판매하려고 전시를 했는데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성으로 설계해가지고 만들어서 전시를 했던 사진을 요거는 저희 협력업체에서 한 건데 장학문이라고 수원에 유명한 문화재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니콘 보드로 실사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만든. 이거는 한 달 전에 제가 일산 킨텍스에서 그 건축 박람회 했을 때 저희 부스를 이렇게 조형물과 함께 전체 모든 소재가 전부 다 이 하니콘 보드로 이렇게 실사 출력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백월이라고 간단한 행사 이벤트 같은 거 호텔 같은 데서 할 때 뒤에 벽체 부분들을 이제 이것도 제가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제가 거의 진행을 했던 건들인데요. HP 전시하거나 할 때 간단하게 백월 같은 이러한 것들, 의세라라고 일본 출력물 업체 런칭 쇼 같은 거 할 때 백월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매대하고 이제 전시 부서가 같이 있는 형태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다 하니콤으로 다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도 다 하니콤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 모서리의 그 코어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전시회 할 때 만드는데 그 노출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그 엣지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려주면 이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나무인지 중인지 잘 모르실 텐데 다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뭐 POP라든지 매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유통점에 이런 이벤트 스팟으로 진행될 때 잠깐 쓰고 버려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폐기 비용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박스에 버리는 데다 버리면 됩니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것들도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들이 다 하니콤에 그 실사 출력한 거를 붙여서 광고물에 사용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경운대학교의 백강예술관이라는 곳에 제가 나타냈던 소망나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 재작년에 일본의 그 패키지 전시회 갔을 때 엄밀히 얘기하면 경쟁업체죠. 제가 일본 쪽에 진출했던 이유가 이제 하니콤을 일본에다 많이 이제 팔아먹으려고 진입을 해서 이제 여기 헬사 제체라는 경쟁업체인데 피아노를 이렇게 하니콤으로 모형을 만들고 실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이건 이제
저희 일본 법인 오사카 일본의 법인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오사카에 있는 법인에서 조그맣게 코트라에서 지원을 해준 무료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일인데 로봇도 R2D2라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을 1대1 사이즈로 만들어서 되게 작거든요. 한 1m 정도 되는데 전시를 했고 이게 요 보고 계시는 이제 험비 트럭은 분용 트럭이 이제 튼튼하다라는 이미지를 좀 매칭을 시켜서 하니콤으로도 그 종이지만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예로 제가 지난달에 이 하니콤으로 사람이 직접 탈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뭐 여지껏 이렇게 하니콤 보드로 만들어진 예들을 다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광고주 및 고객 주로 이제 기획사들하고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광고주들하고 직접 연계되는 경우는 좀 작은 업체들은 직접 연계가 되지만 웬만한 큰 기업들은 다 기획사한테 오다를 하기 때문에 기획사분들하고 주로 되고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 요구사항들이 다 제각각이니까 그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면 이제 3D로 이제 시안을 이렇게 만들어진다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1차 외형 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OK가 되면 하니콤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구조로 2차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이제 도면 제작을 해요. 그리고 겉에 보여지는 도면이 완성이 되면 그 도면에 이제 그래픽을 어떻게 얹을지 그래픽을 입히고 나서 실사 출력 탑지를 해서 커팅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순서로 실제 기획사에 제가 찾아가서 미팅을 하던 모습이 일단 이제 기획사하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예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기획사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디자이너분들이 미리 이렇게 3D를 그 모델링을 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가 1차 모델링 되는 외형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기획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시안 이렇게 아이소메트릭스를 만들어서 해드리고 이게 그런 예인데요. 뭐 매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니까 1차로 저희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드린 시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의 1차 시안이 이제 이게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공유했던 시안입니다. 이제 아까 그 험비 보셨는데 그 험비 그 이제 1차 시안이 끝나고 오케이가 되면 2차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허니콤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허니콤 제작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원하는 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 드릴까를 그런 도면을 그리고 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라든지 CAD를 이용해서 도면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면 그래픽 작업으로 그 도면에다가 펼쳐졌을 때 어떤 그래픽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픽 작업을 하고 뭐 조그만 것들은 저희가 직접 저희 회사에도 출력기가 있지만 양이 많을 때는 전문 출력하는 업체에서 출력을 받아서 협력을 하고 있는 대형 출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RGB라고 하는 뭐 되게 유명한 업체들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다가 그 용도에 맞게 출력을 해서 출력한 거를 이제 이렇게 접착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는데 간단한 롤러 열 롤러를 통과를 시켜서 접착이 좀 잘 되도록 해서 그 종이 보드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접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CNC에다가 돌려놓고 바로 커팅을 해서 커팅 가공이 들어가고요. 저희 회사에도 아까 보셨던 건 저희 회사에 있는 장비고 커팅 가공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되게 많아졌고요. 한 10여 군데하고 저희가 협력 업체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이 많으면 이제 막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혼자 자체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커팅이 된 것들을 지금 보시면 구조들이 이제 흔히 이제 V컷이라고 하는데요. 90도로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그런 커팅 가공 방법도 쓰고
그 홈파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커팅 방법도 써서 이렇게 끼우거나 할 때 지금 아까 제가 샘플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그 샘플이 V컷하고 홈파임하고 그런 것들을 한 그 예로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걸 한번 그냥 조립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그냥 조립을 해보시면 그게 어떤 용도인지 뭐 그냥 아실 겁니다. 그렇게 뭐 예로 한 샘플 하나씩 보니까요. 확인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뭐 원형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조립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지금 뭐 향후 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보고 계신 게 그 이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고 있는 그 제지사하고 그 골판지 판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하니콤 보드를 우리가 이제 제일산업이라고 하는데 제일산업의 아세아 제지 계열이거든요. 그쪽이 10년간 이 추세를 보니까 다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고요. 점점 뭐 친환경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곡선은 계속 더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에서 저희 지질 CMC의 향후 사업 계획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비전입니다. 지금 간이 방음 부스를 이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반다이라고 하는 그 건담을 만드는 회사의 계열사에서 그 담보치라고 하는 그 방음 부스를 그 하니콤으로 만든 방음 부스를 한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로 일본에서 만든 것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사실 진행이 잘 안 돼서 우리나라 전문 방음 부스 업체하고 제가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음 하니콤에다가 추가로 뭐 문짝에 그 고무로 된 몰딩서부터 페인트, 방음 페인트도 있고 뭐 흡음제도 있고 막 되게 종류가 다양한 그런 그 방음 부스 업체하고 하니콤 보드로 저가형으로 몇십만 원짜리 만들어서 색스폰 불기 집에서 들고 싶으신 분들, 노래 연습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뭐 회사를 하나 별도로 만들자 이런 것들로 지금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완동물 용품 업체하고 또 접촉이 됐는데요. 애완동물 놀이동산을 만들겠대요. 창고 600평짜리에다가. 그래서 애완동물이 막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을 하나 하니콤 보드로 만들어 달라는 게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시 그 킨텍스나 뭐 코엑스 이런데 뭐 이게 블록부스 하니콤으로 블록부스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그 지정업체로 한번 해볼 욕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특허를 진행을 해서 좀 구조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정업체가 되면 간이 칸막이 대신에 뭐 저희 지질 CNT에서 만든 그 종이 하니콤 블록부스로 여러분들이 직접 조립할 수 있는 비용을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원하는 대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고 대표님께서 뭐 3번째 세미나를 로봇 전시회 크게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메인으로 로봇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로봇을 만들면서 어떤 그 종이 모형 시장에서 뭔가 좀 움직임을 부과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진짜 앞으로 향후의 비전은 이제 여러분들과의 어떤 이 생각들이 다 다르시고 입장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 종이 하니콤 보드가 잘 사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외에서 한번 해보세요. 야외에서도 비 안 오는 날에는 했는데요. 비 오는 날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주 쪽에 워낙 행사가 많아서 제주도에서 그 야외 행사 이벤트 하는 업체랑 그 방음 코팅하는 기술을 그 업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방수 코팅.
그래서 구조를 잘 싸면 사실은 제가 갖고 온 이 샘플 사실은 이게 그 인쇄 코팅이 돼 있는데 이 겉에 비닐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도 여기 젖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조를 잘 감싸면 비가 와도 그 젖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혹시나 그 이런 틈 같은 데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방 코팅제를 도포를 해서 야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참 바람이 제주도에서 많이 불어서 천막으로 하니까 다 날아가고 막 그래서 집 구조로 그런 형태를 좀 개발해보자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야외 행사용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오래도록 전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알루미늄 하니콤 보드 써서 뒤에 앉아 길에 안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뭐 일단 개별적으로 또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그 허니콤 보드 부분 오늘 저희가 이제 뭐 패키지나 컨셉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테마에서 잡은 부분이 친환경에도 접목들이 많이 되지만 이 그 허니콤 보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부분의 재활용 부분의 제일 끝단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활용도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진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전에 아까 저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걸 갖고서는 이렇게 샘플북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 자체가 기존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되게 활용도가 높은 저희가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혹시 전시에서 만든 다음에 그냥 버리나요? 네.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 재활용 업체가 거기 입주가 돼 있고요. 전시장에는 가져가고 싶어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저 외국에 전시를 자주 가시는 분께 한번 저희가 디자인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회사의 제품의 박스를 갖고 전시 부스를 꾸미는 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한번 가지고 나갔다가 전시가 끝나면 다시 갖고 오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갖고서는 다 이렇게 그 블럭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제품을 키핑한 다음에 제품을 샘플로 다 파세요. 파시고 그거는 그냥 버리고 오시고. 예, 깔끔하죠. 그냥 운송비도 안 드시고 그렇게 활용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제품처럼 얘는 뭐 유사한 종류 골판지지만 얘는 지금 뭐 팔레트 다리예요. 다리. 팔레트에 이렇게 밑에 받치는 아까 있으신 것 중에는 그런 다리 쪽에 쓰는 건데 이게 지관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패키지용으로 사용하셔서 수출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얘가 허니콤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공기층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층이 있어서 이 샴페인 아니 그 포도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관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그래서 이거 그 제품 자체로 프랑스로 수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무실에 아니 저희 사무실 다 사무실에서 전제요. 우선은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오셔서 생각보다 길게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또 선물 갖고 오셔가지고 이게 뭐죠? 이거 나눠드릴 건데. 아 그게 그 착시 시어터라고요. 휴대폰을 영화관처럼 누워서 손 안 대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깜짝 시간에 놀라실 집에 겁니다. 가서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샘플 요거는 그냥 샘플 관련된 거 같거든요. 네, 이제 골판지로 만든 그 테이블 정리함인데요. 네. 그 조립을 하시면 테이블 정리함인데 저희 그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을 소개한 판촉물인